안녕하십니까, 전은성입니다. 자, 오늘 신속통합기획 1차 선정지역 21곳이 발표가 됐습니다. 선정지역들 중에 사실 문제가 되는 구옥들은 없어요. 구옥은 큰 이슈가 되지 못하고 항상 권리 산정 기준 이래 문제가 되는 신축 다세대들, 청산에 대한 문제가 되는 신축 다세대들이 항상 문제인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내용을 짚어보면서 가장 향후에 안전한 투자처는 뭐고 어떤 물건이 가장 좋은지까지 오늘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회사에서도 개발이 될 만한 곳들을 분석을 해서 손님들한테 투자도 많이 시켜주고 저희가 신축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물건을 나눠주기도 합니다. 지금 개발을 하는 곳에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은요, 언제 지어져 있느냐가 사실 문제이지, 뭐 조합장을 빼고는 제가 보기에는 거의 뭐 조합 추진위원회 일하고 있는 사람들 보면은 다 다세대 보유자들입니다. 단독 다가구 보유자들이 아니라 다 다세대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은 뭐 옛날에 지어졌으면 쪼개기가 아니고 뭐 지금 지어지면 쪼개기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결론은 말이 지금 어감이 안 좋은 거지. 추진위원회를 지금 일을 보고 있으신 분들도 사실은 쪼개기 물건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죠. 많은 분들이 다세대를 가지고 추진위원회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결국은 전체적인 조합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나쁜 일일 수도 있어요. 전체적인 사업에 대한 사업성을 놓고 보면 안 좋을 수도 있지만은 개별적으로는 또 그렇게 크게 나쁘진 않습니다. 우리가 아파트를 사줘서 아파트를 소유하게 만드는 부동산 중개업자도 있지만은, 저 같은 경우는 아파트를 안 사주고 여러분들을 아파트를 갖게 해준, 가장 많은 사람한테 아파트를 갖게 해준 사람 중에 한 명이 접니다. 저는 재개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아파트가 아닌 물건들을 여러분들한테 사주면서 아파트를 가질 수 있는 꿈을 갖게 해주는 사람 중에 한 명이기 때문에, 누누이 여태까지 말씀드렸다시피 좀 색안경은 끼지 말고 봐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오늘 자료를 한번 분석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속통합계 민간재개발 후보지 선정 자료 21년 12월 28일 10시 30분부터 보도하라고 하면서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적용 민간 재개발 후보지 21곳을 선정했습니다. 우리가 그전에는 25곳을 선정을 한다고 했는데 오늘 발표에서는 후보지 21곳을 선정을 했어요. 그래서 쭉 읽어만 드리고 마지막에 이 지도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로구, 용산구, 성동구, 동대문구, 중랑구, 성북구에 하나, 강북구에 하나, 도봉구, 노원구, 은평구, 서대문구, 마포구, 양천구, 강서구, 구로구, 금천구, 영등포구, 동작구, 관악구, 송파구, 강동구에 각 하나씩 각 반마다 반장 하나 뽑는 것처럼 기가 막히게 한 구에 한 동씩만 지정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25개 자치구 중에 서초구는 신청을 안 했죠. 24개 자치구만 신청을 했는데 21개 자치구에 한 동씩 지정하라고 3개 동에는 신청을 안 했습니다. 그 내용 나중에 설명드릴 거고요. 자, 신속통합기의 민간재개발의 선정 기준은 어떤 거냐? 선정 기준을 알아야지만이 다음에도 우리가 신청을 할 때 뭐를 고려해야 되는지를 파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지 선정 기준, 선정위원회는 자치구 제출한 구역별 평가 자료 등을 검토를 해가지고 자치구 담당 부서장 설명을 들었어요. 자치구 담당 부서장 설명을 들었는데 3개 구는 안 됐죠. 그래서 자치구 내 구역별 정비의 시급성, 그리고 사업의 실현 가능성, 규제사항, 부동산 주민 동향 등, 그리고 서울시랑도 사전 협의를 해야 된대요. 그리고 서울시의 정책적 요건, 여러 사업이 혼재되어 있는 곳들, 뭐 가로주택 정비 사업으로 간다든지 또는 지역주택 조합으로 간다든지 또는 공공재개발, 민간재개발이 뭐 싸운다든지 이렇게 여러 가지 사업이 혼재되어 있는 데들은 지향을 해서 종합적으로 심사해서 후보지를 최종 선정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추진위원회들은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다음에도 차기의 후보지에 대해서 신청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이 지금 통합기획의 후보지로 선정된 지역들의 향후 계획은 어떻게 되냐면 2022년 초 정비계획을 수립을 착수한 다음에 23년부터 순차적으로 구역을 지정한다고 합니다. 자, 선정일 다음날 오늘부터입니다. 12월 28일부터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 공고하며 2022년 1월 2일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지정기간은 1년 동안이에요. 1년 동안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지 못하고 또는 30%가 해제 요청이 되면은 구역 지정이 해제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지정 기간은 1년으로 잡은 거예요. 그래서 허가를 받아야 하는 토지 면적은
주거지역 같은 경우는 18제곱미터, 그러니까 대지 지분을 말하는 겁니다. 허가를 받아야 하는 토지 면적은 대지 지분, 우리가 다세대 같은 경우는 주거지역에 있어서는 18제곱미터 이상을 갖고 있으면은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거고요. 상업지역에 있는 다세대 주택은 20제곱미터, 공업지역에 있는 다세대 주택은 66제곱미터. 이거는 단독 다가구 다세대 모두 다 토지에 대한 모든 부분이 다 해당되는 겁니다. 그리고 대지 지분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대지 지분이 이렇게 넘으면은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토지거래를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입주를 해야 되고, 근린생활시설 같은 경우는 사업자 등록을 내야 됩니다. 또한 기 공고한 대로 공모 공고1 2021년 9월 23일을 권리 산정 기준일로 고시, 후보지 선정일을 기준으로 건축허가 제한 절차를 바로 추진하고 지속적으로 관할구청과 협업하고 이상거래 움직임을 조사하여 투기 현황이 확인되면 법률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예정이다. 무슨 이게 범죄입니까? 뭘 법률에 따라 엄중히 뭘 조치할지는 모르겠지만은 토지거래가 허가까지 했으면 거의 끝난 것 같고요. 자, 신속통합기획 민간재개발 후보지 미선정 지역 향후 계획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좀 황당한 내용들이 많은데요. 이번 공모에 미선정된 구역과 향후 공모를 신청하는 구역은 원주민 보호와 투기 차단을 위한 특단의 조치로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건축허가 제한을 후보지로 선정된 구역과 동일하게 조치해 투기 세력 유입을 원천 차단한다. 무슨 소리예요? 신청했는데 선정이 안 됐어요. 선정이 안 됐는데 선정된 곳과 동일하게 조치해서 원천 차단한답니다. 뭐냐면은 정비구역 지정도 안 됐고 다세대 주택 보유한 사람 못 팔아요. 뭐 아무 기대도 없는데 지정도 안 됐어요. 아무 기대도 없는데 거래도 안 돼요. 그리고 단독 다가구 보유자도 신축도 안 돼요. 팔지도 못하고 신축도 못하고 뭐 아무것도 못합니다. 선정도 안 돼 있어요. 기대도 못하고 행위도 못해요. 과연 받아줄까요? 또한 근본 미선정된 구역은 2022년 1월 28일을 권리산정기준으로 고시할 예정이며, 이거는 참 우리가 선정된 곳에서 권리산정 기준이 있는 거지, 앞으로 개발을 하려고 지정된 곳에서 권리산정 기준이 있는 거지, 미선정된 구역은 아직 뭐 개발하려고 지정이 안 됐지만은 권리산정 기준일을 2022년 1월 28일로 지정해서 고시할 방침이랍니다. 무시해도 될 내용인 것 같습니다. 말도 안 되는 내용이고요. 자, 신속통합기획 민간재개발 후보지 선정지역 및 미선지역 향후 계획 종합적인 것을 표로 한번 보면은요. 이번 민간 공모 선정구역은 원안대로 9월 23일 날 권리산정 기준일로 하고, 토지거래 허가구역과 건축허가 제한을 12월 28일 그리고 내년 1월 중에 한답니다. 근데 미선정구역은 황당한 일을 당하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거래도 못하고 권리산정 기준일만 9월 23일에서 1월 28일로 변화가 되는 거고요. 선정도 안 됐지만은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 되고 건축 허가도 제한이 됩니다. 이후에 공모하는 지역들도 아직 어떻게 될지 몰라요. 앞으로 공모를 할 예정입니다. 근데 앞으로 어디가 공모할지 아무도 모르는 거죠. 아무것도 모르지만은 권리산정 기준일은 2022년 1월 28일로 하고,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아무것도 모르지만 선정이 되면 되는 거고 건축허가도 선정이 되면 되는 거다. 그래서 제일 이슈는 뭐냐면 이후에 공모할 곳들이 권리산정 기준일이 2022년 1월 28일로 되는 건데, 이거는 언제까지냐면은 이번 공모 및 미선정 구역 또는 이후 공모 시 신청 구역의 권리산정 기준일은 후보지로 선정되지 않을 경우 2023년 말까지는 모든 지역들이, 서울시의 모든 지역들은 권리산정 기준일이 2022년 1월 28일로 해당되는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어디가 될지 모르는 거죠. 앞으로 23년 동안은 다 지금 불안한 상태예요. 그럼 23년 동안 정확히 지정이 안 될 곳을 서울시가 발표를 했어요. 그거를 잘 봐야 되는 건데, 여기에 대한 내용들을 정리를 해보면 서울시 전 지역은 이후 공모지역 신청 기간 동안 권리산정 기준일을 적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축들은 굉장히 불안해요. 근데 어떤 신축들이 그럼 불안하지 않느냐, 서울시가 이번 발표에 말을 해줬습니다. 말을 해주는데 어디냐면은 이에 따라 구별 한 곳씩 선정을 원칙으로 삼았는데, 지금 지구단위 계획 등 관련 계획과의 적합성에서 부합하지 않거나 현금 청산자, 공모 반대 등 주민 갈등 문제가 있어. 그러니까는 현금 청산자들 어떤 겁니까? 신축들은 공모를 반대하겠죠. 주민 갈등도 있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현금 청산도 시키지 않아야 된다는 뜻이에요. 이런 갈등이 있으면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갈등이 있는 것도 안 해줬다라는 겁니다. 사업 실현 가능성이 떨어진다고 판단되는 중구, 광진구, 강남구 등 3개 자치구는 이번 후보지 선정에서 제외됐다면은 이런 문제들 때문에
사업 실현 가능성이 떨어진다고 판단되는 중구, 광진구, 강남구가 그러면 차기에는 되겠냐라는 거죠. 그럼 이 지금 세 구는 2023년 말까지 선정이 안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겠죠. 그럼 얘네들이 가장 안전한 투자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향후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만큼 현 시점에서는 재개발 사업 추진이 부적합하다는 선정위원회 판단에 따른 것으로 중구, 광진구, 강남구는 각 구마다 하나씩 다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요번에 빠진 거예요. 그럼 요번에 빠지고 다음에는 바로 됩니까? 바로 될 리가 없겠죠. 그럼 바로 안 되면은 지금 가장 위험한 기간에 포함되는 것이 2023년까지인데 그러면 나머지 이 세 개 구는 2023년 동안 지정될 일이 없기 때문에 사업에 대한 지정은 조금 늦어지겠지만은 기간을 둔 2023년까지는 가장 안전한 구가 되는 겁니다. 결론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차기 공모 때에도 미지정이 되고 현재 토지거래 허가 면적에도 해당 안 되는 여기에 두 군데에 다 해당되는 신축 물건이 가장 안전한 투자처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내용은 제가 여기까지만 하고 선정 지역들은 마지막 도면으로 보시면서 오늘 강의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